병원 호스피스로 일하는 캐롤라인. 그녀가 돌보는 환자가 조용히 숨을 거두자 병원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시체를 치워버리고 그의 유품들을 정리합니다. 매정한 사람들의 행동에 회의감을 느끼던 캐롤라인은 이를 관두고 어느 저택의 간병인으로 지원하게 되죠. 남부의 외진 곳에 도착한 캐롤라인은 자신의 의뢰인 루크와 만나게 되고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So, he can't talk at all? No, stroke pretty much paralyzed him. Which side was affected? Both. But she's not gonna 바이올렛이 understand that. 캐롤라인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한 탓에 흐지부지 되나 싶었지만 루크의 화려한 언변 덕분에 그녀는 여기서 일하기로 결정합니다. But I doubt she found any better than you. So, she'd do well to treat you like it? 일을 시작한 첫째 날. 가져온 짐을 모두 정리한 캐롤라인은 곧장 벤이 있는 침실로 향합니다. Hi, Ben. Remember me? I'm Carol. 그에게 인사를 So 하는 you're a fan 찰나 of the blues, huh?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는 벤. You have to let go. Ben, you're 하지만 아내가 나타나자 황급히 손을 놓아버리죠. Scoot over, child.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는 캐롤라인. from your here once. What'd you do with him? Put them away.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Oh, fiddlesticks. Do me a blessing, child. 바이올렛의 심부름으로 다락방에 들어간 그녀는 그곳에서 숨겨진 하나의 문을 발견합니다. 어째선지 마스터 키로도 열리지가 않는 탓에 의문을 표시하지만 역시나 바이올렛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기만 할 뿐이었죠. It's never opened that. What was he doing in there? You'll have to ask him, child. 수상함을 느낀 캐롤라인은 그녀 몰래 집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얻게 된 단서를 통해 이곳에서 벌어진 일이 흑마술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Heaven, hell. How's hoodoo different? It's magic. American folk magic. God doesn't have much to do with it. 그 희생자가 틀림없이 벤이라 생각한 캐롤라인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직접 흑마술을 거행합니다. Because I know a spell too, Ben. One that makes you better. Send his voice to go free. What happened to you in that attic? Who are you afraid of? Tell me who you're afraid of. What have you done? 마침내 바이올렛의 의도를 알아챈 캐롤라인. 하지만 이젠 벤뿐만 아니라 자신마저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흑마술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보호주문을 펼친 채 최후의 사투를 벌이는 그녀. See this? This is your spell of protection. 상황은 클라이막스로 치닫습니다. 여기서부턴 영화의 결말을 포함하고 있으니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만한 반전 영화인 척하다가 뒤통수를 시원하게 갈기는 결말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죠. 처음부터 끝까지 수상하기 그지없는 바이올렛과 끊임없이 언급되는 흑마술 때문에 대충 그러한 요소들 속에서 캐롤라인이 극적으로 벤을 구하고 그 과정에서 베일에 쌓여있던 바이올렛의 정체와 흑마술의 진위가 밝혀지는 게 가장 보편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저 또한 그 범주 내에서 적당히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벌어진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죠. 모든 의문이 해결되는 구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바이올렛과 캐롤라인의 육체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루크의 몸속에 들어있는 존재 역시 과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저스티파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Fine now, Justify. 그렇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무도회장에서 화형을 당한 두 사람이 실제로는 몸을 바꿔치기 당한 아이들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이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오싹함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결말을 알고 난 뒤 다시금 영화를 돌려본다면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캐롤라인을 달가워하지 않던 바이올렛의 행동은 그녀가 원하는 육체가 흑인이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I told you I wanted a black one this time. You know the black ones never stay. 하지만 영적인 것들을 기피하는 흑인들의 성향 탓에 계획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러던 중 캐롤라인이 타깃으로 선정된 것이었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캐롤라인이 흑마술을 믿게 만드는 것이었고, 그를 위한 바이올렛의 행동이 얼마나 치밀했는지는 꽤 여러 구간에 걸쳐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다락방의 존재인데, 계속되는 캐롤라인의 물음에도 바이올렛은 대수롭지 않게 답하며 오히려 그녀의 궁금증을 유발시킵니다. 열쇠 구멍을 통해 캐롤라인이 뭘 하는지 확인했으면서도 모른 척 시치미를 떼는 건 역시 그녀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후엔 굳이 공들이지 않아도 캐롤라인 스스로 흑마술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작중에서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의문으로 남았던 것이 바로 이 보호 주문인데요. 위기에 처한 캐롤라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린 이 주문이 사실은 육체를 교환하는 재물 주문이었다는 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바이올렛이 수면제를 마셔 쓰러진 순간 주머니에서 이 보호 주문을 꺼내 그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캐롤라인은 황급히 주문서를 낚아채는데 단순히 자신의 몸을 지키려 한 바이올렛의 행동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땐 캐롤라인을 속이기 위한 바이올렛의 계략이었다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 증거로 보호진을 형상한 캐롤라인을 향해 바이올렛은 이렇게 말합니다. And who exactly gave you that spell? All that circle protects is you. 그리고 원치 않는 몸에 갇힌 벤과 캐롤라인은 똑같이 이런 말을 내뱉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사람 모두 자신을 지켜줄 보호 주문이라 착각한 채 스스로 제물이 되는 주문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몸을 뺏긴 캐롤라인이 구급차에 올라 벤과 마주보는 장면은 정말이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독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꽤나 신경 써서 연출했는데, 루크가 벽돌가루 앞에서 주저하는 장면과 분명 잘 나가는 부동산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초급 서적을 읽고 있는 등의 사실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건 거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재물과 피재물 사이에 연결 통로로 이용되는 것은 앞서 두 장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울이 깨지는 순간 서로의 영혼이 교환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셈인데요. 그렇다면 바이올렛이 집안에 있던 거울을 모두 치워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로선 바이올렛이 말했던 이러한 대사를 통해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기 위한 작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벤이 거울을 보고 발작을 일으키자 캐롤라인은 이렇게 말하죠. You see them too. 이를 통해 그녀가 서서히 미신에 빠져들고 있으며 바이올렛의 의도가 제대로 먹혀들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영화를 보며 파악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저처럼 영화를 본 뒤에 궁금증이 남은 분들에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또한 완벽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에 대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